안녕하십니까. 지금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제 이거 허위 진술하고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대대적으로 이제 이거 검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법치 파괴의 그 위기다. 정말 이게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화영이가 이제 처음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제 이런 술자리가 있었다. 회유하는 이걸 했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니까 아무도 이제 그냥 관심도 안 가졌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화영이가 마지막 이제 그 피고인 신문할 때 한 번 더 주장하고 이걸 이제 이재명이가 총선 이기니까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자기가 이제 위험하니까 검찰을 대대적으로 이제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을 해유했다고. 내용부터 이제 살펴보면 이화영이가 이제 4일날 마지막 이제 재판이었죠. 4일날 법정에서 이제 신진우 부장, 제가 옛날에 재판했던 신진우 부장 마지막 재판의 피고인 신문에서 뭐라고 이제 증언했냐?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장하고 이제 자기를 회유를 했다. 어디서? 1313호 수원지검의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써있는 창고 검사실 앞에 13층에 방에서 이제 김성태 그다음에 방용철 쌍방울 방용철 등과 모였는데 쌍방울이 직원들이 뭐 연어나 해덮밥 음식도 주고 술도 먹었다. 그러면서 이제 검사가 자기하고 이제 쌍방울 직원들을 회유를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이 한테 이제 사전에 보고했다. 북한에 돈 보내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해가지고 자기가 허위로 이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정을 옛날 진술했다.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정에서 이화영한테 최후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4일인데 또 이제 오늘 15일이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선거가 10일이니까 근데 갑자기 선거 끝나고 이제 이화영이가 곧 선고되고 이제 이재명이한테 이제 칼날이 올 것 같으니까 이재명이하고 이제 민주당이 검찰 뭐 독재 저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제 위원회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이제 이게 국기문란 아니냐. 검사들이 어떻게 쌍방울이 김성태 술까지 검찰청에 반입해서 먹이면서 회유를 해가지고 이화영이한테 이재명 자기한테 보고한 것처럼 이렇게 허위 진술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검사들 빨리 수사하고 감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제 황당무계한 가짜 주장 가지고 이제 수사팀을 막 그냥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장부터. 심각한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왜 황당무계한 이런 이제 주장이냐. 그거는요, 제가 옛날에 한 방송 한 적도 있는데, 실제 이제 이화영이가 이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걸 직접 이제 변호사 입회하에 여러 번 이제 진술했습니다. 이화영이가 검찰에 진술할 때 한 번도 이제 변호사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변호사가 당연히 입회했겠죠. 이화영 정도 거물이니까. 근데 두 개만 소개하면 이화영이가 이제 2023년 6월 9일자 2023년 작년이죠. 6월 9일 진술줘서 검찰에 진술했는데 이때는 이제 설주환 변호사 우리 설주환 변호사 방송도 많이 하고 잘 알죠. 이 변호사가 이제 입회하에 김성태가 진술했습니다. 뭐라고 진술했느냐?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에서 200만 불을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 되는 것 같다. 2020년 초에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 이렇게 이재명이한테 직접 보고했다. 이렇게 이렇게 이화영이가 설주환 변호사 입회하에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쌍방울에서 100에서 200만 불 먼저 주고 계약 쓰고 해서 2020년대 2020년 초에는 방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다. 이게
다 조서의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2023년 6월 14일 날, 6월 14일 또 이제 이화여기가 뭘 했냐? 검찰에서 진술을요. 현대 아산과 같은 기업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방북 비용에 대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제 변호인 동서가에 말씀드리겠다. 이래놓고 18일 날, 이때는 이제 변호사 법무법인 해광, 바다해 하이,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 이분이 주 변호사거든요.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 입회하에 6월 18일 날 검찰에서 이화여기가 진술했는데 뭐라고 했냐?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거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사전에 보고했다. 제가 국제대회 마치고 이재명에게 보고드렸다. 김대중 대통령 방북 당시 현대 아산의 예를 들면서 기업이 끼어야 방북이 수월하다. 그랬더니 이재명이도 잘 진행해보면 좋겠다고 이재명이가 말했다. 이렇게 다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6월 21일, 22일 날 또 두 번 검찰에 이화여기가 많이 나갔거든요. 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뭐랬냐?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했고 쌍방울의 김성태, 북의 송명철과 방북에 대해 논의할 때 북한 측에서 최고 수준의 의전을 해주기로 했다. 그때 북한에서 뭐도 띄우고 뭐 차도 하고 이렇게 500만 불 달러 깎아서 300만 불 준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스마트폰 500만 불, 의전 비용 300만 불. 이걸 이렇게 다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6-7번에 걸쳐서 검찰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이재명에게 다 보고했다. 이렇게 이화여기가 진술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이제 15년 구형되고 자기가 이제 부인이 오가 막 정신 차리고 난리치고 회유협박. 어차피 지금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었는데 사면 받는 거 왜 방법이 없다. 이런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진술을 바꿔가지고 검찰이 김성태하고 내하고 불러 술도 주고 하면서 회유를 해가지고 내가 이게 허위로 자백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번복을 이화여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화여기가 주장 번복한 게 이것만 있습니까? 얼마나 이게 주장을 많이 바꿨습니까? 여러 번 이게 바꾼 거예요. 실제. 그런데 왜 그러냐? 아마 이제 이화여기가 이제 부인이 백선희 씨죠. 부인이 백선희, 백모씨라고 노잖아. 운동권인데 부인이 더 운동권이에요. 그러니까 본부인은 백선희 씨는 당신 정신 차려. 이재명이를 살리되 이재명이가 살아야 우리도 살아. 그러니까 법정에 최후 진술할 때 변호사가 황당무계한 변론하잖아. 이재명이 무죄면 이화영도 무죄다. 이게 변론입니다. 야, 황당하죠. 이재명이 무죄면 이화영도 무죄다. 이재명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똑같습니까? 물론 둘 다 유죄죠. 그러니까 결국 본부인은 백선희 씨가 이재명을 먼저 이게 살리된다 이래가지고 압력을 넣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부인이 그렇게 난리치고 난동 부리더니 나중에는 잘했다고 당신 멋져 이러면서 오늘 뭐 이화여기도 밥 먹고 가라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근데 이화여기가 그럼 처음에 버티다가 왜 풀었냐? 그거는 이제 이거 문수옥이라고 있죠. 여자. 하여튼 여자들이 끼니까 문제예요. 문수옥. 이자는 이제 비서가 아니고 내연관계로 봐야 돼요. 왜?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주말마다 머리하러 미장원에 오고 같이 이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본부인은 완전히 바람피어가 문수옥 씨하고 살고 백선희 씨하고 이게 그냥 동지적 관계죠. 뭐 이혼 안 됐으니. 그러니까 이제 문수옥 씨 계좌도 뒤지고 받은 돈이 너무 많이 노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화영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진실을 밝히면 좀 선처되지 않겠나. 그러고 이제 형량이 좀 줄지 않겠나. 이래가 진실을 밝혔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게 모든 증거하고 일치하잖아요. 김성태, 박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도 알았다. 안부수, 아태엽 회장, 안부수도 그때 김성태하고 이재명 통화하는 건 들었다.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도 들었다. 그 다음에 경기도의 평화 부지사 밑에 공무원도 다 들었다. 모든 게 인적 증거, 물적 증거가 다 이화영이가 이재명이한테 다 사전에 보고하고 북한에 800만 불 줬다. 이게 명백하잖아요. 무엇보다 이게 상식과 경험칙에 맞잖아요. 왜?
부지사가 엄청난 걸 추진하면서 도지사한테 보고 안 한다는 거, 이게 상식이 안 맞잖아요. 이게 경험칙에 반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제 지금 이화영이 선고되면요 한 7, 8년 이상 놀 겁니다. 선고되면 이제 본인도 곧 영장이나 본인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미리 검찰을, 또 우리 옛날에 그 이정석 검사 기양 보내듯이 검사를 탄핵해버리자, 검찰을 없애버리자, 그럼 영장 못 칠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위해서 술자리 음모를 꾸미내는 겁니다. 아니 술자리 했다는 게 이화영이 말 빼고 뭐가 있습니까? 이화영이 말 빼고. 근데 이화영이가 왜 이제 이야기합니까? 술자리 해외였으면. 그리고 검찰에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검사가 있고 계장 2명 있고 여비서 있고 교도관들이 한 4, 5명이 나와 있고 여러 방에 검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술 먹으면 표가 안 납니까? 양심 선언한 사람 김태우 수사관처럼 한 명도 없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검사가 이게 만약에 이화영이가 술 준 거 다 풀면 검사가 징계무건하게 구속될 수도 있는데 어느 검사가 미쳤다고 이게 술을 왜 그렇게 합니까? 해유를.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들도 다 있었잖아요. 변호사들도.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막 계속 튀겨가지고 검사를 압박하는 거, 이거는 이제 결국 본인 구속을 막으려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유동규 선생님 그 책을 봤거든요. 당신들의 댄스인가 그 책 새로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이화영 부분이 뒤에 놓더라고요. 이화영이하고 이제 그 옛날에 유동규 이분이 뭐 유럽을 갔는가 외국을 갔대요. 갔더니 그 레닌 동상 있잖아요. 레닌 동상 앞에 이화영이가 딱 서더니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이화영이가 평생 가장 존경하는 분이 소련 혁명 레닌 있잖아요. 레닌, 스탈린 위에 레닌. 이게 뭡니까? 레닌을 가장 존경한대. 문재인이는 간첩 신영복을 제일 존경한다 했잖아요. 이런 공산주의자, 이게 이화영인데 이화영이 그 황당무계한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이걸 가지고 검찰을 압박하는 이런 이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이라도 저 이원석 총장께 드리는 고언도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수원지검 이런 도덕 범죄자한테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영장 다시 청구하세요. 증거 차고 넘치잖아요. 제가 아까 앞에 증거, 인적 물적 증거 차고 넘치잖아요. 빨리 이재명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쌍방울로. 이게 검찰이 살고, 이게 우리 법치가 살고, 이게 우리 나라가 살고, 이게 우리 국민이 사는 길이다. 빨리 영장을 청구해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